안녕하세요. 숫자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 모트렉스인데요.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를 속속들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미래차 성장주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숫자는 없을까요? 공시 자료에 근거해서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트렉스를 보면서 던지는 질문 아닐까요? 기존 사업은 안정적으로 잘 지켜내면서 미래차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성공적으로 올라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칫 잘못해서 그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을 것인가?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모트렉스의 기존 사업들, 여전히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기차 충전이나 배터리 패키징 같은 야심찬 신사업의 투자를 계속 늘리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슬슬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하나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건데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현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비전과 리스크를 점검한 뒤에 투자자분들을 위한 최종 체크포인트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성적표, 바로 실적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2025년 3분기 모트렉스는 어떤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자, 숫자부터 직접 보시죠. 2025년 3분기 매출은 1,805억 원, 영업이익은 1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요. 매출은 약 8%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34%나 감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솔직히 좀 아쉬운 성적표죠. 이렇게 차트로 보니까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작년 3분기 비해서 줄어든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왜 이렇게 실적이 줄었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원인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럼 이 매출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역시 핵심인 전장사업부가 약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자회사인 전진건설 로봇과 자동차 내장재를 만드는 모트렉스 EFM이 각각 27%, 26%로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세 다리가 튼튼하게 받쳐주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익이 얼마 났다, 이걸 넘어서 회사의 진짜 체력, 맷집이 얼마나 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 현금 흐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보세요. 장부상으로는 올해 3분기까지 35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흑자예요. 그런데 정작 회사의 금고로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현금을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오히려 마이너스 78억 원입니다. 이익은 냈는데 실제 현금은 밖으로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이 불일치가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부채 비율도 같이 봐야겠죠. 2024년 말에는 156%였는데 올해 3분기 말에는 176%까지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 좀 더 써서 미래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단기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2024년 말 1.45에서 1.37로 조금 줄었습니다.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현금 동원 능력에 변화가 있다는 점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모트렉스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회사가 말하는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또 스스로 인정할 리스크는 뭔지 한번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진이 모트렉스의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다들 아시는 기존의 주력 사업,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IVI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회사의 미래가 걸린 PBV, 즉 목적 기반 모빌리티 같은 차세대 기술이죠. 한마디로 회사의 무게중심이 왼쪽의 현재에서 오른쪽의 미래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에서 회사가 스스로 내세우는 강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PIO 비즈니스 모델. 이게 뭐냐면 완성차가 출고되기 직전에 옵션을 딱 장착해서 파는 방식인데 덕분에 시장 변화에 아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검증된 HMI 기술력. 그러니까 운전자와 차가 소통하는 기술이 탄탄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회사들을 통해서 건설기계나 친환경 내장재처럼 아무나 쉽게 들어오기 힘든 시장을 이미 꽉 잡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미래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회사가 스스로 이런 건 위험합니다라고 밝힌 요인들도 꼭 짚어봐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고요. 배터리 패키징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건설기계 사업은 글로벌 경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딱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실적이 왜 줄었는지 이 추이를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인지 말이죠. 둘째, 이익이 나는데도 왜 현금은 마이너스인지 그 이유를 반드시 파고 들어야 합니다. 이게 성장을 위한 건강한 투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사업의 잠재력은 크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 현실적인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과연 모트렉스가 그리는 이 야심찬 미래 모빌리티 기업이라는 청사진,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 각자만의 답을 찾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트렉스 3분기 보고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